인생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당신의 뇌는 핑계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명확한 목표나 목적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시니컬 오렌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벤저민 하디의 퓨처 셀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읽은 자기계발서 중 가장 재미있게 봤고 또 여러 번 봐도 질리지가 않았던 책입니다. 책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1강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2강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3강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까지 총 21강으로 이 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미래의 나에게 또는 미래로부터 현재의 나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전 이미 썼습니다. 지금도 보관 중이고요. 1년 뒤에, 6년 뒤에 꺼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퓨처 셀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협 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당신이 원하는 위치나 모습에 대한 비전은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목표가 없다면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언제 죽을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목적을 잃자 그들의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먹는 작은 빵 조각을 나눠 먹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 순간의 고통에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 충동적으로 단기 도파민을 추구했다. 그들의 목적 상실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행복은 불가능했다. 목적이 없는 현재는 감옥이 됐다. 목적이 없는 삶은 과거의 생각이나 자살 충동, 그 밖에 다른 심각한 문제들에 갇혀있는 삶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생명은 모조리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산소를 갈망하는 것처럼 죽음을 갈망했다.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 이렇게 적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용기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체의 면역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갑자기 잃으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는지 이해할 것이다. 병에 걸린 수용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내적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수용자 중 일부는 스스로 그러한 목표를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했다.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프랭클이 인용한 영혼의 관점 아래에서 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 말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프랭클은 그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프랭클의 의미치료, 즉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으로 좌우된다는 그의 핵심 사상이자 심리치료 기법이 되었다.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기 전부터 이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경험으로 자신의 견해를 확장하고 사상을 명확하게 확립했다. 목적의 결연은 수명을 단축하는 반면 목적을 갖는 일은 기대 수명을 평균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18세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 이하였다. 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대부분은 그보다 최소한 20년은 더 살았다. 벤저민 플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를 비롯한 몇몇은 80대까지 살기도 했다. 기대 수명이 75세인 오늘날로 치면 150세까지 산 셈이다. 목적은 비할 데 없는 생명력과 활력, 열정을 제공한다. 프랭클의 목적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내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이러한 목표들이 프랭클을 살아남게 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모진 시련을 어떻게 해서든 견디게 한 것이다. 의미심리학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캐슬린 보스는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라고 말한다.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이 미래의 결과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면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면 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겠는가? 자격증이 필요 없다면 왜 열심히 노력하며 도전하겠는가? 인간관계를 쌓을 필요가 없다면 왜 다른 사람과 감정적 교류를 하겠는가?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선택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미래다. 이것이 강제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닥친 난관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현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미래의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더는 전진시키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성을 잃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파묻혀 살게 됐다. 그들은 강제수용소에서의 시련을 내적 힘을 기르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았다.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업신여겼다. 그들은 두 눈을 감고 과거에서만 살려고 했다.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졌다. 프랭클에게 미래의 희망과 목적은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적인 토대였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는 방황하고 왜곡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미래의 희망을 잃는다면 사람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채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휩쓸리는 피해자가 된다. 목표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소멸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소멸은 내적 붕괴를 말한다. 내적 붕괴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인간성이 말살되고 신체적 건강을 잃는다. 프랭클에게 목적은 모호한 희망이나 막연한 낙천주의가 아니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였다. 그는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을 설명할 때 목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성취할 목표나 목적,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의 설명은 희망을 주제로 한 현대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보통 사람에게 희망은 그저 막연한 소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삶이 어떨지 잠시 생각해보라. 기대하며 계획을 세울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다면 현재는 몹시 고통스러워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끝없이 추락하는 소용돌이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는 건 꿈도 못 꾼다. 희망이 없다면 동기부여는 불가능하다.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다면 무언가 행동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겠는가? 희망이 없다면 투지를 발휘하는 게 불가능하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투지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라고 말한다. 그는 희망을 자신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굴곡을 헤쳐나가게 해주는 에너지원이라고 봤다. 심리학자들은 희망을 의지와 방법으로 설명한다. 의식적인 선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희망은 의지다. 희망을 지닌 사람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고 자신이 인생의 결과물들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유연함을 발휘해 방법을 만든다. 따라서 희망은 방법이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 희망은 승산을 따지지 않는다. 희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다. 2. 자신의 권한을 믿는 생각이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으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자신의 행동이 중요하며 인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길을 찾는 생각이다. 희망이 있다면 방법을 발견하거나 내놓는다. 또는 현재 위치에서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 수 있다. 희망은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낙관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한 줄기 희망이라도 희망을 지니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고 미래의 목적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 희망도 있다. 그런 원대한 희망을 이루려면 집중과 믿음, 행동이 필요하다. 이때 희망은 의지이자 방법이다. 심리학자들은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과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 차이는 평생 희망을 연구해온 저명한 임상심리학자 찰스 스나이더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지 않고 회피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해로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회피적인 성향으로 그들은 계속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실패를 다른 실행 가능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100% 전념한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매우 유연하게 조정한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토지와 성숙에 대해 전곡을 지르는 설명을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토지가 점점 더 커진다. 하지만 토지가 저절로 커지는 건 아니다. 토지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며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목표를 자꾸 바꾸는 사람은 꼭 필요한 토지를 기르지 못한다. 이 스포츠에서 저 스포츠로 분야를 바꾸는 운동선수는 토지가 없다. 토지는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를 고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다. 토지를 자라게 하려면 전념하는 장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방법 또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원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과정이 아니라 목표에 전념해야 한다. 기존의 사고 및 행동 방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는 더 낫고 새로운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찾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프랭클이 깨달은 것처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뿌리를 내린다. 프랭클처럼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완전히 몰입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완벽히 유연하다. 인생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당신의 뇌는 핑계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다. 결국 희망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명확한 목표나 목적의식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길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멸한다.